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26강 혈육의 근본은 흙이고 정신의 근본은 하늘이다. 혈육의 근본은 흙이고 정신의 근본은 하늘이다. 세 번째 시간으로 화장문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화장문화. 축생의 사회가 아닌 인간 사회라면 정말 철학을 좀 하야하겠습니다. 생각을 하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는 한 어버이지만 나를 낳지 않은 부모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낳지 않은 부모가 더 고맙습니다. 드문드문 심어서 좀 덜 나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알면 전부 화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도 사람들은 3000년 전에 이미 화장을 했다 하니 인류의 선배라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여자들끼리 머리를 빡빡 깎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류의 선배로서 하는 일입니다. 하여튼 인구 때문에 이 역사가 줄이 틀리지 않으려면 3000년 전부터 여자까지 머리를 빡빡 깎고 시신을 화장한 인도의 성곽지인들을 본받아야겠습니다.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특히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성을 없애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성 하면 당파나 파벌을 주장하여 심하게 다투게 되니 아예 성을 없애고 모시성 하나만 갖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면 성도 없앱니다. 이름이 방하남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부처의 성을 따라 석하남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에게 성을 물으면 석하남이라고 답합니다. 석이라는 성을 씁니다. 장난삼아 속성을 물으면 마지못해 방시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국민이 성을 버리고 모시성 하나만 쓸 때 나라가 좀 나아지고 바로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도 자신의 생일 때 양자를 드리니 세상 사람들은 이기붕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 벌써 수근거립니다. 이런 영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재필 박사는 귀국하여 한국이 50년 전 그대로이니 이를 어떡하느냐고 걱정하였습니다. 국민이 50년 전의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다며 어떡하나 하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나는데 한국은 사실 50년 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모두가 해먹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화장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 공동묘지에 묻힐 수 없는 사람들이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오늘까지 국민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참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두려움마저 앞섭니다. 개성 사람들은 사업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나면 노름을 하고 산소를 치장하고 첩을 드립니다. 좀 넓게 보고 목표를 세웠다면 500년 역사 동안 동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몇 명은 나왔을 터인데 사업의 목표가 그렇게 좁으니 큰 부자가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산소를 치장하고 노름하며 첩을 두면 남부럽지 않은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목표를 이뤘다고 여겼기 때문에 큰 부자가 나올리 만무합니다. 고려가 망할 때 개성 사람들은 벼슬길이 막히자 이래서 안되겠다며 사업적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애초에 방향 전환은 잘하여 장사는 잘하였으나 500년의 세월이 가면서 보는 눈이 좁고 낮아져 그만 저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개성 사람 중에 장사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나라가 망하기도 했고 다시 찾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껏 정신 차리지 못하고 좁고 얕은 생각만 한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장차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상의 뼈나 내 뼈나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족보조차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가첩에 조상의 이름이나 적어놓고 알면 그만입니다. 조상을 알고 싶으면 그 근원이 아주 큰 것을 한번 캐어볼 것이지, 그렇지 않은 조상을 알아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번 대학시험을 보는데 아버지 함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무식한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으로 삼는 것 같은데, 아버지 성함을 아주 모르는 것도 썩 안 된 일이지만 많이 안다고 그 위 꼭대기까지 알아지겠느냐는 말입니다.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피라미드를 만든 이집트의 왕들처럼 만백성을 괴롭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 짓도 사나운 왕이나 하는 것이지 만백성이 다 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혈육의 근본은 흙이고 정신은 하늘의 근본을 두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신은 올라가고 흙은 빨리 흙으로 돌아가게, 죽으면 재를 만들어 버리면 그만입니다. 옛날에는 산송이라 하여 산수를 보는 이가 좋은 자리를 알려주면 그 자리를 두고 권세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이 몹시 싸움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먼저 묻은 송장을 치워버리고 자기 조상의 송장을 그 자리에 묻기까지 했습니다. 힘이 부족한 사람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눈을 속입니다. 권세 있는 가문의 송장을 파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조상을 몰래 묻었던 것입니다. 남의 산소를 파헤치는 게 위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당할 때 당하더라도 무조건 한다는 식입니다. 어디 다른 일에도 법을 무서워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러나 산송에서만큼은 아주 용감합니다. 그만큼 백성이 어리석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물사상에 철저하다는 공산국가에서도 레닌의 송장은 곱게 단장시켜 썩지 않게 유리관에 넣어두었습니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여서 무엇을 좀 오래 두고 싶어서 송장이라도 보존하겠다는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국민들이 레닌이야 그만한 지위에 그만한 인격이었으니 그런 대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리석은 국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레닌처럼 시신을 유리관에 곱게 보관하기를 바라거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공산국가에서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공산국가에서는 유리관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사람인데 사람이 그 모양으로 허황된 꿈만 꾸고 있으니 잘 될 것이 없습니다. 자손을 잊지 않으면 큰 불효라는 생각이나 뼈 하나 보존하려고 자식을 바라는 생각은 다 없어져야 합니다.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양자를 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자가 들어와서 모두 망쳐 놓는다고 합니다. 망쳐 놓을 때는 속을 태우며 망쳐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 없는 사람은 자식이 없는 대로 지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을 기해 양자 삼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잘못되면 찌그러지지 피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군의 뜻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단군의 생일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인데 그의 뜻은 곧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늘을 열어놓고 살림을 하자는 그 일 말고 다른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죄다 하느님의 명에 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명의 뜻도 알아야 합니다. 효를 잘못 알고 저지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